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애플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12의 스펙과 가격, 그리고 애플 글라스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애플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두 분께 아이폰 SE와 에어팟 프로 한 대씩 증정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볼까요? 먼저 애플 글래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증강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 있었는데요. 최근 애플 애널리스트인 밍치권은 2022년에 애플 글라스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7년 전쯤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라는 제품을 공개했었는데요. 구글 글래스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획기적인 증강현실 제품으로 안경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 때문에 결국 개발자 버전으로 소수의 사용자들에게만 증정되거나 판매되었습니다. 애플 글라스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AR 웨어러블 기기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소스에 의하면 애플의 첫 AR 헤드셋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구글 글래스처럼 일반적인 안경 모양은 아니지만 기존 오큘러스보다는 좀 더 매끈하고 패브릭과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오래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글라스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탑재가 예상되며 제품의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 아이폰에 제법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애플워치처럼 이렇게 아이폰 없이는 그다지 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래스 자체에 여러 가지 성능을 넣으면 아무래도 두께도 두꺼워지고 무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폰의 많은 부분을 의지해서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래스는 새로운 OS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OS의 이름은 ROS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작법은 터치 패널, 음성 인식, 헤드 제스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덧대면 최근 가장 핫한 리커인 존 프로서는 밍치코의 애플 글래스의 소식에 아마도 밍치코의 보도는 틀릴 것이며 애플에서는 애플 글래스를 2021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밍치권은 애플이 두 종류의 새로운 아이패드를 개발 중이며 이 아이패드는 10.8인치 아이패드와 8.5에서 9인치 사이즈의 아이패드 미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각각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출시할 아이패드는 최근 출시한 아이폰 SE처럼 빠른 칩셋과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셀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의 스크린 사이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8인치와 8.5에서 9인치 사이즈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예요. 참고로 현재 아이패드는 10.2인치,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7.9인치입니다. 이게 현재 아이패드보다는 화면 사이즈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뭐 베젤을 얇게 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이즈가 커지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아이폰 12 소식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미 여러 번 아이폰 12에 관련된 유출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의 전체 라인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유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2의 라인업은 총 4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5.4인치의 아이폰 12, 6.1인치의 아이폰 12 맥스, 다시 6.1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마지막으로 6.7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스펙을 알려드리면 존 프로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12의 일반 라인업은 공통적으로 BO에서 생산하는 OLED,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듀얼 카메라, 4GB의 램, A14 칩셋,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와 서브6 5G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용량은 128GB와 256GB로 출시합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맥스의 사양 차이는 없으며 현재는 스크린 사이즈만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2의 프로 라인업은 공통적으로 삼성에서 생산하는 10비트 컬러를 지원하는 OLED 슈퍼 레티나 XDR이 들어갑니다. 빠른 배터리 소진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프로 라인에는 120Hz의 고주사율, 프로모션 탑재가 유력해 보이며 램은 6GB,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로 구성되고
라이다 센서가 들어갑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심도 카메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 옵션은 128, 256, 512GB로 나올 예정이며 A14 칩셋, 스테인리스 바디에 밀리미터파 5G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 폴드2와 노트 20에 많은 정보를 유출한 로스영은 자신의 트윗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아이폰 12의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아이폰 12 5.4인치를 살펴보면 로스영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존 프로서가 예상한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아닌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도 같이 유출되었는데요. 아이폰 12에는 듀얼 카메라로 최대 화소수는 64메가픽셀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카메라는 작년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1인치 아이폰 12 맥스에는 BOE와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BOE의 디스플레이는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가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프로 라인을 살펴보면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에 라이다 센서, 최대 화소수는 64메가픽셀,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서가 예상한 것과 거진 동일한데 눈에 띄는 다른 점으로는 프로 맥스에는 Y옥타 기술이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다 다른 제조사의 패널이 들어가게 될까요? 이 두 사람 다 정말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복잡하게 라인업이 구성되는 거는 살짝 의구심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존 프로서와 로스영이 공개한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눈여겨볼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용량이 64GB에서 128GB로 올라갔어요. 저는 애플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기본 용량이 64GB인 거는 사실 진짜 짜증났었는데 드디어 이 부분을 바꿔주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존 프로서는 아이폰 12 일반 라인업에 BOE 패널이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로스영은 삼성과 LG, BOE가 나눠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둘 다 요즘 굉장히 정확한 유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깐깐한 애플의 테스트를 통과한 BOE 제품도 성능이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삼성 패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20Hz의 주사율 적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소스들에 의하면 120Hz가 지원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지만 탑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로스영에 따르면 LTPO가 적용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제품에는 2021년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되면 배터리 소모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0Hz 주사율 탑재는 아직은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비트 컬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아이폰은 8비트 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에서 10으로 간다고 해서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8비트와 10비트의 색 표현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돼요. 8비트에서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을 표현할 수 있지만 10비트에서는 약 10억 개 이상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65배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프로에서는 10비트 컬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엄청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반 모델과 프로 라인업에는 한 가지의 차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바로 5G 성능인데요. 기본적으로 5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브6 5G와 밀리미터파 5G 기술인데요. 서브6 5G 기술은 150에서 300메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진 반면 밀리미터파는 초당 1GB까지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훨씬 빠른 5G 기술인 거죠. 예전 유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아무튼 이번엔 일반 라인업에는 서브6 기술이 들어간 5G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좀 더 빠른 밀리미터파 5G가 탑재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에 제법 많은 차이를 두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작은 5.4인치의 아이폰 12부터 살펴볼게요. 유출 정보에 따르면 아이폰 12의 가격은 128GB는 649달러, 256GB는 749달러입니다. 일단 뭔가 좀 저렴해졌죠? 현재 미국 기준 아이폰 11의 출시 가격은 699달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10R보다 $50 저렴해진 금액인데 이번에는 아이폰 11보다도 $50 더 저렴해졌어요. 이어서 아이폰 12 맥스를 보면 128GB는 $749, 256GB는 $849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의 시작 가격은 $999이며 용량별 가격은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은 $1,099이며 용량별 가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예상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판매 금액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환율이 1,416원으로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싸죠? 근데 이건 또 실질적인 환율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표면적인 가격에 세금을 더 붙여서 계산하는데 아이폰 11의 경우도 버지니아주 기준으로 약 $40가 세금으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글쎄요, 대략 한 1,300원쯤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도 복잡하고 저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더 쉽게 1,416원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이폰 12의 가격은 약 9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이폰 12 맥스의 가격은 $749였죠? 이거를 계산해보면 약 106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 모델을 보면 아이폰 12 프로의 가격은 미국 기준 $999인데 계산을 해보면 약 14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이폰 12 프로의 가격은 기존 프로 시리즈와 동일한 관계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이폰 11 프로의 가격인 139만원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가격은 미국 기준 $1,099로 출시 예정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계산해보면 약 155만원 정도가 예상되네요. 현재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한국 가격이 155만원인 걸로 보아 아마도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출시 예상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아이폰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아이폰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참여는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